알로라 영입니다. 어제 올렸던 3월 1일 결국 듀얼샷 미니리그는 12시, 이수 듀얼파크는 7시 30분에 진행되었었습니다. 이번 대전 영상은 3월 1일 이수 듀얼파크 미니리그 결승전 영상입니다. 서로 프라이즈를 6장 가져가고 기본 포켓몬이 세팅되고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양측 스타트는 카푸코고고과 조로와 추가적으로 벤치에 EV와 메타몬 프리즘스타가 있습니다. 왼쪽은 지난번 대전 영상에도 나왔었던 블랙키가 들어간 스프레드, 오른쪽은 조로아크 GX 루가로암 GX 덱입니다. 먼저 선공은 조로아크 GX 루가로암 GX가 가져간 가운데 먼저 앱소를 벤치에 내려두었습니다. 이로써 카푸코고기 후퇴발비가 없다가 한 개가 늘어나게 되었네요. 이어서 격투 에너지를 메타몬 프리즘스타한테 붙여주고 릴리를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 차례는 패가 8장이 되도록 뽑을 수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패가 3장이었으므로 5장을 뽑았네요. 여기서 포켓몬들을 더 깔 수 있는 게 조로아크 GX, 루가로암 GX 대측에 아주 강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카푸코고곡이 있다는 시점에서 벤치를 많이 깔면 회전 비행으로 인한 쌓이는 데미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우선 네스트볼이 언뜻해 보였는데요. 여기서는 아무래도 회전 비행을 의식한 탓인지 바로 차례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카푸코고고 갓때 붙여줄 더블 무색 에너지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난천을 사용해서 카드 6장을 새로 들어갑니다. 현재 내려놓은 스타디움 카드는 굴레 4단이라는 스타디움 카드로 매턴 포켓몬 체크 시 GX, EX 포켓몬한테 데미지 카운터를 1개씩 올릴 수 있습니다. 난천을 사용해서 새로 뽑은 6장의 카드에서 더블 무색 에너지가 나왔네요. 네스트볼이나 다른 카드도 보이고 있는 와중에 먼저 패에 있던 더블 무색 에너지를 카푸코고한테 붙여준 후에 네스트볼로 추가적인 포켓몬을 깔아둔 후에 에너지 뽑기를 사용해서 에너지를 서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뭔가를 더 내려놓지 않고 바로 회전 비행을 사용했네요. 아무래도 조로아크 GX, 루가로암 GX 측에는 보통 저지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류의 스프레드 측이 덱이 말려서 지는 경우가 많아서 자원을 미리 쓰는 게 아닌 아껴두기 위해서 이렇게 플레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로아크 GX, 루가로암 GX 측은 네스트볼을 사용해서 덱에 있는 기본 포켓몬 카드 한 장을 벤치에 내려둘 수 있습니다. 카푸코고곡을 기절시키기 위해서는 벤치에 4장을 깔고 그 다음에 잠시된 벌판을 깔고 라이엇 비트를 치거나 아니면 풀벤치를 만든 후에 라이엇 비트를 쳐야 됩니다. 여기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벤치를 채우는 게 회전 비행이 크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네요. 일단 조로와를 추가적으로 안멍이도 추가적으로 한 장 더 간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서포트는 쓰지 않은 상황에서 패의 더블 무색 에너지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공격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패에 있는 루가로암 GX를 진화시키고 블러디 아이 특성 쓰지 않았습니다. 건물을 붙여주고 패에서 쿠쿠이 박사를 사용해서 2장을 들어가면서 딜을 20 추가했네요. 이렇게 되면 라이엇 비트가 120 데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래로 구해머리 들고서 2장을 뽑았네요. 확실히 GX나 EX 포켓몬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크게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알로라 질퍽이를 깔고 라이엇 비트 140 데미지로 카푸코고곡을 기절시키고 프라이즈 한 장을 가져온 상황입니다. 네스트볼도 있고 에너지 뽑기로 악에너지를 가져와서 블랙키로 진화시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뽑은 7장 중에서 악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에 붙여주고 바로 진화시킵니다. EV의 특성 에너지 진화는 보통 저희가 포켓몬을 내려놓고 다음 자신의 차례가 돌아와야지 진화시킬 수 있는 조건을 깨는 특성으로 에너지만 붙여주면 그 에너지와 관련 있는 포켓몬으로 진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따로 에너지 진화시키지 않고 네스트볼로 지라치를 내려두었네요. 여기서는 퀵드로를 사용하려고 하는 걸까요? 패에 블랙키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네요. 이스케이프 보드를 붙이고 후퇴시켰습니다. 앱솔은 진화체가 아닌 기본 포켓몬한테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스케이프 보드로 블랙키 후퇴 발비 하나를 줄여서 후퇴 발비 없이 후퇴했네요. 이어서 지라치의 특성 소원의 별로 덱 위에서 5장을 확인하고 그 중에 있는 트레어스 카드 한 장을 패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난천, 하이퍼볼 다양하게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난천을 서치했네요. 아직까지 드로 서포터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드로 카드는 쓸 수 있는데 먼저 구즈마로 상대 앱솔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서는 지난 차례 카푸코고곡이 기절했기 때문에 블랙키의 원수각기가 120 데미지가 나오면서 앱솔을 기절시킬 수 있었습니다. 배틀필드로 다시 한번 조로아크 GX가 나간 상황에서 아무래도 알로라 질뻐기를 진화시키는 상황에서는 앱솔 특성도 막히기 때문에 오히려 잘 치웠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굴레 사당 체크를 깜빡해가지고 지금 올렸습니다.
일단은 필드 블로우로 굴레 사당을 깨고 페이 레스큐 탱크나 다른 카드가 보이고 있는 와중에 격투 에너지를 붙여서 루거로암 GX를 아예 키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마오를 사용해서 자신의 덱 위에 두 장을 확실하게 정함으로써 거래를 사용해서 확정 드로우가 가능해집니다. 마그카르고를 넣지 않는다면 조로아크 GX, 루거로암 GX 덱도 마오를 한 장쯤은 넣어볼만 생각한 것 같네요. 덱으로 올릴 두 장을 선택하고 상대에게 셔플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제 아직 거래 특성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 거래를 통해서 확정적으로 카드를 뽑으면 될 것 같네요. 덱 위로 올리고 거래를 바로 사용해서 하이퍼블 코스트로 덱을 두 장 들어했습니다. 추가적인 조로아크 GX를 진화시키고 이어서 서포트 카드는 아직 쓰지 않았기 때문에 서포트 카드를 서치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두 번째 거래를 사용해서 격투 에너지 코스트로 두 장을 들어했습니다. 이어서 아무래도 좀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안멍이가 보이고 있는데 먼저 포켓몬 통신으로 안멍이를 되돌리고 덱에 있는 알로라 질퍽이 아니네요. 조로아네요. 당연히 알로라 질퍽일 줄 알고 알로라 질퍽이라 말했는데 조로아였습니다. 조로아를 벤치에 까므로써 120 데미지가 나오게 돼서 바로 블랙키를 기절시킬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블 무색 에너지를 붙여주고 이미 알로라 질퍽이가 패에 있었었네요. 이렇게 되면 지라치 특성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난처는 있어가지고 패를 벌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레스큐 탱크를 사용해서 카프 곡곡을 벤치에 들어뒀습니다. 확실히 난천을 사용했었을 때 아무 카드도 안 나오게 되면 게임이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플레이를 한 것으로 생각되네요. 패에서 카운터 에너지를 붙여주고 난천을 사용했습니다. 카운터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프라이즈가 상대 프라이즈보다 많을 시 GX, EX를 제외한 포켓몬에게 붙어있을 시 모든 에너지 2개분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카프고고가 때 붙어있으면 무색 에너지 2개분으로 작용시킬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굴레 사당을 깔았네요. 이어서 패에 카프고곡이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내려놓고 여기서 이스케이프 코드나 교체 수단을 뽑지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 차례를 마치고 GX, EX 포켓몬에게 데미지 카운터가 하나씩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조로아크 GX, 루거로암 GX 측 차례로 다시 넘어와서 트래쉬를 보면서 앞으로의 대응책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드로를 받고 릴리에를 드로한 상황에서 포켓몬 통신 레스큐 탱크 더블 무색 에너지 릴리에가 패에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안 좋게 생각하는 점은 제가 예전에 당한 것도 있긴 있는데 알로라 질퍽이가 배틀필드로 끌려 나갔었을 때 고지마나 다른 교체 수단을 못 뽑으면 상당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회전 비행을 계속 받게 돼서 진 경험이 꽤 있어가지고 여기서는 그게 걱정됩니다. 그래도 애초에 조로아크 GX가 있다는 시점에서 계속 드로우해서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은 안 되네요. 포켓몬 통신으로 앱수를 되돌리고 루가로암 GX를 불러내서 카프고국을 불러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라이엇비트에 카운터 에너지가 붙은 카프고국이 기절해서 에너지를 낭비시킬 수 있겠네요. 거기에 더블 무색 에너지를 루가로암 GX한테 붙여주고 릴리를 사용해서 6장을 뽑았습니다. 매턴 에너지를 붙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라크 GX, 루가로암 GX 책이 상당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하이퍼볼로 거리를 사용하고 잠식된 벌판으로 굴레 사당을 깼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거래를 카프나비나 GX로 코스트로 두 장을 드로했네요. 라이엇 비트로 카프코국을 기절시키고 프라이즈를 가져왔습니다. 현재 프라이즈 상황은 5대3입니다. 쿠쿠이 박사로 두 장을 드로하고 여기서는 에너지를 없는 것 같네요. 카프코국을 내려놓고 있었네요. 카운터 에너지 붙이고 패에 있는 굴레 사당을 내려놓고 스타디움을 교체시킵니다. 서로 엄청 치열하네요. 필드 뺏기고 계속 데미지 주고 여기서 구의 머리띠 붙이는 걸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구의 머리띠를 붙이지 않고 바로 회전 비행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GX 포켓몬들에게는 굴레 사당 카운터로 데미지가 또 하나씩 추가적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는 루가로암 GX한테 마지막으로 데미지를 올리고 게임이 아무래도 확실히 사당 10씩 올라가는 걸 신경 쓰지 않으면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의 깊게 다시 한번 신경 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라이즈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스프레드 측에서는 계속 데미지를 꾸준히 올리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수압각을 보여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는 아무래도 조로아크 GX, 루거로암 GX 측도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뭔가 아세로라를 쓸 타이밍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될 것 같네요. 그래도 에너지가 계속 꾸준히 많다는 시점에서는
회수로 하고 다시 어택하고 히트앤웨이가 계속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패에서 난천도 보이고 일단은 거래로 조로아 코스트로 2장을 드로했습니다. 두 번째 거래를 사용해서 디안시 프리즘스타일 코스트로 카드 2장을 더 드로하고 패에서 잠식된 벌판으로 스타디움이 교체됩니다. 매턴 스타디움이 교체되고 있네요. 이어서 패에서 더블 무색 에너지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아세로라도 언뜻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선 패에서 서포트 카드인 아세로를 사용해서 배틀필드의 조로아크 GX를 회수하고 벤치에서 여기서는 무거루암 GX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발톱 베어러기도 바로 기절시키네요. 추가적으로 벤치에 포켓몬을 깔아두지 않고 회전 비행으로 받는 데미지를 줄여나가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카프코코가 후퇴하고 지라치가 배틀필드로 나오고 차례를 맞췄네요. 아무래도 에너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구즈마로 카푸나비나 GX를 불러내고 배틀필드에 조로아크 GX가 나갔습니다. 현재 잠식된 벌판이 있기 때문에 130 데미지로 기절을 하고 조로아크 GX 측의 남은 프라이즈가 한 장이 된 가운데 지라치를 내보내고 차례를 마쳤습니다. 아무래도 구즈마나 다른 에너지 카드를 뽑지 못한 것 같네요.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